이런 김치 필요 없어! 대야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빨간 김치가 사방으로 튀었다. 마늘과 고춧가루가 마당을 뒤덮었다. 뭐 하는 거야? 미쳤어? 여자의 비명이 동네에 울려 퍼졌다. 이웃들이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남자는 멈추지 않았다. 두 번째 대야도 세 번째 대야도 모두 엎어버렸다. 아내가 죽어가는데 김치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였을까, 절망이었을까? 여자의 손이 피로 물들어 있었다. 창백한 얼굴, 부어오른 눈꺼풀. 그녀는 비틀거리며 서 있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이 평범해 보이던 가정에, 이 조용하던 집안에서 아무도 몰랐던 그 시간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행복과 건강의 에너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진실은 15일 전 한 통의 진단서에서 시작되었다. 위암 2기입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날 아침 강서윤은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29살. 결혼한 지 3년. 아직 젊었다. 꿈도 많았다. 진료실을 나서는 서윤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하려다 멈췄다. 민우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다고 했다.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 오경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시누이 유진도 있었다. 유진의 배가 불러 있었다. 임신 4개월째였다. 어디 갔다 와? 경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병원. 다녀왔어요. 병원? 어디 아파? 서윤이 입술을 깨물었다. 말해야 할까? 지금 말하면 걱정해 주실까?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왔어요. 뭐? 위암이래요. 이기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유진이 놀란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봤다. 경희는 팔짱을 끼고 서윤을 쳐다봤다. 항암 치료해야 하나? 네. 다음 주부터 시작하래요. 경희가 한숨을 쉬었다. 걱정의 한숨이 아니었다. 뭔가 귀찮다는 듯한 한숨이었다. 그럼 김장은 어떻게 하려고? 서윤이 고개를 들었다. 잘못 들은 줄 알았다. 네. 김장. 올해 우리 동네 김장 봉사 300포기야. 내가 담당하기로 했잖아. 하지만 제가 지금 항암은 김장 끝나고 해도 늦지 않아. 경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서윤이 말문이 막혔다. 어머님, 그게 일주일이면 되잖아. 김장 끝내고 병원 가면 돼. 항암이 당장 오늘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유진이 옆에서 조용히 귤을 까먹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근데 언니, 김장할 수 있어? 유진의 질문이었다. 걱정이 아니라 호기심 같았다. 언니가 잘하니까 괜찮겠지. 경희가 대신 대답했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암이라고 했다. 이기라고 했다. 항암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김장? 준비는 내일부터 시작해. 배추는 오늘 저녁에 올 거야. 300포기니까 마당에 쌓아둘게. 경희가 일어서며 말했다. 일주일 안에 끝내야 해. 동네 행사가 다음 주 토요일이거든. 서윤이 바닥을 바라봤다. 손이 떨렸다.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저녁 무렵 트럭이 집 앞에 멈췄다. 배추 300포기가 마당에 쏟아졌다. 산더미 같았다. 이웃 김 여사가 담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다. 어머, 올해도 김장 많이 하시네요? 경희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며느리가 김장을 워낙 잘해서요. 서윤이 배추 한 포기를 들어 뿌리를 다듬었다. 손놀림이 빨랐다. 정확했다. 칼이 배추를 스치듯 지나갔다. 김 여사가 감탄했다. 아이고, 솜씨 좀 보세요. 손이 정말 예사롭지 않은데? 혹시 식당하셨어요? 서윤이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다. 아니에요. 얘는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하던 애예요. 경희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제가 시집와서 다 가르쳤죠. 서윤이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 여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갔다. 경희가 서윤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한 소리 하지 마. 내가 잘난 척하면 보기 안 좋아. 서윤은 대답 대신 배추만 바라봤다. 경희가 다시 큰 소리로 말했다. 내일 새벽 5시에 시작해. 절임 시간까지 생각하면 일찍 시작해야 해.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날 밤 민우가 늦게 퇴근했다. 서윤은 이미 잠든 척하고 있었다. 암 이야기도 김장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서윤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배추를 하나씩 들어 뿌리를 다듬었다. 칼로 밑동을 자르고 겉잎을 떼어냈다. 손놀림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항암 부작용 때문인지 손끝 감각이 무뎠다. 평소보다 더 힘이 들어갔다. 1시간이 지났다. 10포기를 다듬었다. 아직 290포기가 남았다. 경희가 다시 나왔다. 왜 이렇게 느려? 이 속도면 언제 끝나? 최대한 빨리 할게요. 최대한이 아니라 더 빨리 해야지. 오늘 안에 절임 끝내야 한다니까. 경희가 들어갔다. 서윤은 다시 배추를 집었다. 아침 8시 유진이 마당으로 나왔다. 손에 토스트를 들고 있었다. 언니 힘들어 보여. 괜찮아. 나도 도와줄까? 서윤이 고개를 들었다. 유진의 표정을 봤다.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은 얼굴은 아니었다. 아니야. 내 몸 조심해야지. 배 나왔잖아. 그래. 그럼 나 들어갈게. 유진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서윤은 혼자 남았다. 오전 10시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아이고, 벌써 김장 시작했네? 올해도 양이 엄청나네요. 경희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며느리가 솜씨가 좋아서 동네 행사용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며느리분 복 받으셨네요. 그러게요. 저도 참 고마워요. 이웃들이 서윤의 손놀림을 지켜봤다. 배추를 다듬는 손이 쉬지 않고 움직였다. 손이 정말 빠르네요. 많이 해보셨나 봐요. 서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경희가 대신 말했다. 제가 잘 가르쳤죠. 며느리는 원래 이런 것도 못했는데. 서윤의 손이 잠깐 멈췄다. 하지만 곧 다시 움직였다. 점심시간이 됐다. 경희가 밥을 가져왔다. 빨리 먹고 계속해. 시간이 없어. 서윤은 10분 만에 밥을 먹었다. 제대로 씹지도 못했다. 속이 더부룩했다. 다시 배추를 집었다. 찬물에 손을 담갔다. 손가락이 빨갛게 변하기 시작했다. 오후 3시 100포기를 넘겼다. 아직 반도 안 끝났다. 서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배추를 짚는 힘이 약해졌다. 몸이 무거웠다. 어머님, 조금만 천천히 해도 될까요? 손끝이 너무 아파서요. 경희가 마당으로 나왔다. 이웃집 창문 쪽을 힐끗 보고는 목소리를 낮췄다. 이웃들이 다 보고 있어. 창피하게. 하지만 정말 아파요. 아프면 약 먹으면 되지. 김장은 때가 있는 거야. 놓치면 안 돼. 손이 너무 시려서. 시린 건 원래 그런 거야. 경희의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다. 옛날 사람들은 이것보다 더 했어.
우리 때는 겨울에 얼음 깨고 김장했다고. 젊은 것이 뭐가 그렇게 힘들어? 어머님, 그만 징징거리고 빨리 해. 이 속도면 언제 끝나? 서윤이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녁 6시 민우가 퇴근했다. 마당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여보, 이게 다 뭐야? 김장이야. 300포기. 300포기를 혼자 해?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하고 싶지 않았다. 민우가 경희를 찾아 집 안으로 들어갔다. 어머니,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서윤이가 혼자서 300포기를. 원래 김장은 며느리가 하는 거야. 나도 젊었을 때 그렇게 했어. 하지만 서윤이가 지금 뭐? 젊고 건강한데 뭐가 문제야? 민우가 말을 멈췄다. 서윤이 암 진단을 받았다는 걸 아직 몰랐다. 밤 9시 서윤은 여전히 마당에 있었다. 150포기를 넘겼다. 절반을 조금 넘었다. 손이 빨갛게 부어올랐다. 찬물에 오래 담가서 감각이 무뎌졌다. 경희가 마당으로 나왔다. 오늘 밤 안에 200포기는 끝내야 해. 네. 내일 아침까지 절임이 완료돼야 양념 작업 들어갈 수 있어. 서윤은 대답 대신 배추를 집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자정이 넘어서야 겨우 200포기를 넘겼다. 서윤은 마당 한쪽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후들거렸다. 손은 꽁꽁 얼어붙었다. 장갑을 벗으니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집안에서 불이 꺼졌다. 모두 잠든 것 같았다. 서윤은 홀로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찬바람이 불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다. 배추 더미가 여전히 눈앞에 있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야 한다. 둘째 날 새벽 서윤의 손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찬물에 계속 담가서였다. 손가락 마디마다 금이 갔다. 붉은 선이 그어진 것처럼 보였다. 배추를 집을 때마다 따끔거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아직 100포기가 남아 있었다. 경희가 마당으로 나왔다. 서윤의 손을 봤다. 손 왜 그래? 갈라졌어요. 밴드 붙여. 밴드 붙이면 김치에 닿을 것 같아서요. 그럼 어쩌라고? 계속 그렇게 할 거야? 서윤이 고개를 숙였다. 그냥 할게요. 그래. 조심해서 해. 김치에 피 묻으면 안 되니까. 경희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오전 10시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에서 온 문자였다. 항암 치료 일정 안내 11월 18일 오전 9시. 오늘이 15일이었다. 3일 후였다. 서윤이 문자를 보고 있는데 경희가 나왔다. 누구한테 온 거야? 병원이요. 병원? 무슨 일인데? 항암 치료 일정이요. 18일에 시작하래요. 경희의 표정이 굳어졌다. 18일? 그날 동네 행사 날인데. 네. 김장 봉사 행사. 그날 다 모여서 나눠주기로 했어. 하지만 어머님, 제가 항암 치료를 미룰 수 없어? 서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경희를 바라봤다. 항암 치료를요? 응. 하루 이틀만. 행사 끝나고 가면 안 돼? 어머님, 그게 의사가 꼭 그날이라고 했어? 치료 시기를 놓치면 안 된대요. 경희가 혀를 찼다. 요즘 의사들은 너무 엄격해. 하루 이틀이 뭐가 대수라고. 서윤의 입술이 떨렸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일단 병원에 전화해봐. 19일로 미룰 수 있는지. 어머님, 김장 행사는 미룰 수가 없어. 이미 다 공지했거든. 300포기가 다 약속된 거야. 서윤이 휴대폰을 쥐었다. 손이 떨렸다. 오후에 병원에 전화했다. 간호사가 받았다. 항암 일정을 하루 미루고 싶으신데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잠시만요.
담당 의사 선생님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의사가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가 심각했다. 환자분, 지금 2기 판정 받으셨죠? 항암 치료를 미루시면 안 됩니다. 하루만요. 꼭 해야 할 일이. 환자분, 이 상태로 계속 무리하시면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암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하지만 무슨 일이신지 모르겠지만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전화가 끊어졌다. 서윤은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손이 떨렸다. 경희가 마당으로 나왔다. 병원에 전화했어? 네. 그래서 미뤄진 거야? 의사 선생님이 안 된대요.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대요. 경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래도 하루인데 의사들이 너무 호들갑이야. 어머님, 제가 정말 뭐? 김장이 더 급해. 이미 다 약속했다고. 서윤이 배추를 짚다가 손에 힘이 풀려 떨어뜨렸다. 온몸이 떨렸다. 어머님, 제발이요. 1시간만 쉬게 해주세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경희가 팔짱을 꼈다. 1시간 쉬면 언제 끝내? 새벽까지 해야지. 그게 며느리 도리야. 며느리 도리가 이런 건가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 시집온 며느리는 집안일을 해야지. 그게 도리지. 서윤이 고개를 떨구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서윤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배추를 집었다. 손에서 피가 배어나오기 시작했다. 갈라진 틈 사이로 빨간 피가 스며들었다. 찬물에 닿으니 더 아팠다. 어머님, 손에서 피가 나요. 경희가 고개를 내밀었다. 많이 나와? 네. 좀 많이요. 그럼 장갑 2개 껴. 피 안 새게. 장갑을 2개요? 응. 안에 하나 끼고 밖에 하나 더 껴. 서윤이 장갑을 이중으로 껴봤다. 손놀림이 더 둔해졌다. 하지만 피는 안 보였다. 그래, 그렇게 해. 경희가 들어갔다. 저녁 무렵 민우가 퇴근했다. 서윤의 모습을 보고 놀랐다. 여보, 얼굴색이 왜 그래? 괜찮아.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 어디 아파? 서윤이 고개를 저었다. 말하고 싶지 않았다. 민우가 서윤의 손을 잡았다. 장갑 위로도 부어오른 게 느껴졌다. 손이 왜 이래? 장갑을 2개나 꼈어? 응. 찬물 때문에 그래. 장갑 좀 벗어봐. 괜찮아. 그냥 2개. 민우가 강제로 장갑을 벗겼다. 안쪽 장갑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피야? 이게 피야? 서윤이 손을 뒤로 뺐다. 좀 베었어.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잖아.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야겠어. 하지 마. 제발. 서윤이 민우의 팔을 붙잡았다. 왜? 이렇게 다쳤는데 왜? 어머님이 화내실까봐. 민우가 아내를 바라봤다.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다.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까지? 그때 경희가 마당으로 나왔다. 뭐 하고 있어? 어머니, 서윤이 손에서 피가 나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피? 많이 나왔어? 경희가 서윤의 손을 봤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그깟 좀 가지고. 김장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까가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치료? 밴드 붙이면 되는 거 가지고 무슨 치료? 하지만 김장 끝날 때까지만 참으면 돼. 이틀만 더. 경희가 집 안으로 들어갔다. 민우가 서윤을 바라봤다. 여보, 내가 도와줄게. 같이 하자. 괜찮아. 당신 내일 회사 가야 하잖아. 회사는 나중에 생각하고. 정말 괜찮아. 서윤이 민우를 밀어냈다. 혼자 하고 싶었다. 아니, 혼자 해야만 했다.
밤 11시 서윤은 마지막 배추를 절였다. 300포기. 드디어 다 끝났다. 손을 씻으려고 장갑을 벗었다. 손가락이 퉁퉁 부어 있었다. 갈라진 틈마다 피딱지가 앉아 있었다. 물에 손을 담그자 화끈거렸다. 아팠지만 참았다. 거울을 봤다. 얼굴이 창백했다. 눈 밑에 시커먼 그림자가 졌다. 휴대폰을 꺼냈다. 병원 문자를 다시 봤다. 11월 18일 오전 9시. 이틀 후였다. 하지만 그날은 김장 행사날이었다. 서윤은 병원에 다시 전화했다. 항암 일정을 19일로 미루고 싶은데요. 간호사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환자분, 정말 어려우신가요? 네.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 전달드릴게요. 근데 정말 권하지 않습니다. 죄송해요. 전화를 끊었다. 서윤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눈물이 나왔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 없었다. 집안은 조용했다. 모두 잠든 것 같았다. 서윤은 혼자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내일부터는 양념을 만들어야 한다. 아직 끝이 아니었다. 서윤은 병원에 다시 전화했다. 항암 일정을 19일로 미루고 싶은데요. 간호사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환자분, 정말 어려우신가요? 네.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 전달드릴게요. 근데 정말 권하지 않습니다. 죄송해요. 전화를 끊었다. 서윤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눈물이 나왔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 없었다. 집안은 조용했다. 모두 잠든 것 같았다. 서윤은 혼자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내일부터는 양념을 만들어야 한다. 아직 끝이 아니었다. 서윤이 배추를 들어 올리려다 손에서 놓쳤다. 배추가 바닥에 떨어졌다. 뭐 하는 거야? 조심하라고. 죄송해요. 서윤이 배추를 주우려고 몸을 굽혔다. 그 순간이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세상이 기울었다. 서윤의 몸이 그대로 앞으로 쓰러졌다. 대야 옆에 쿵 소리를 내며 쓰러졌다. 양념이 튀었다. 빨간 고춧가루가 사방으로 흩어졌다. 경희가 소리를 질렀다. 아, 일어나. 왜 이래? 하지만 서윤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집 앞에 차가 멈췄다. 민우였다. 회사에서 일찍 나왔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민우가 마당으로 들어오다 멈춰섰다. 아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손은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피인지 양념인지 구분이 안 갔다. 서윤아. 민우가 달려갔다. 아내를 안아 일으켰다. 여보, 정신 차려. 서윤아. 서윤의 눈이 가늘게 떴다. 초점이 없었다. 어머니, 이게 뭡니까? 아내가 왜 이 모양입니까?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쓰러진 거야. 갑자기, 사람이 갑자기 쓰러집니까? 민우가 아내의 손을 봤다. 갈라지고 부어오른 손, 피딱지가 앉은 상처들. 이게 뭡니까? 김장하다 좀 다친 거지. 좀이요? 이게 좀입니까? 민우의 목소리가 커졌다. 어머니, 서윤이가 항암 치료 받아야 하는 거 모르셨어요? 경희의 얼굴이 굳어졌다. 알고 있었어. 알고 계셨으면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김장은 미룰 수 없었어. 약속이 있었다고. 약속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합니까? 민우가 서윤을 안아 일으켰다. 아내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다. 얼마나 먹지 못한 걸까? 병원 가야 해. 당장. 김장 끝내고 가면 안 돼? 경희의 말에 민우가 멈춰섰다.
천천히 어머니를 바라봤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김장, 아직 절반도 안 끝났어. 민우의 눈에서 뭔가가 끊어졌다. 어머니, 이게 사람 할 짓입니까? 뭐가 어때서? 며느리가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집안일이요? 이게 집안일입니까? 민우가 마당을 둘러봤다. 300포기의 배추, 빨간 양념, 피로 얼룩진 장갑들. 이건 학대예요. 학대, 학대? 며느리 교육을 학대라고 하는 거야? 교육이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암 환자한테 300포기 김장을 시키는 게 교육입니까? 항암 치료를 미루게 하는 게 교육입니까? 경희가 입을 다물었다. 민우가 서윤을 안고 차로 걸어갔다. 어디가? 병원이요. 김장은 어떻게 하고? 민우가 뒤돌아봤다. 어머니 혼자 하세요. 뭐? 300포기든 500포기든 어머니 혼자 다 하세요. 민우가 차에 서윤을 태웠다. 시동을 걸었다. 경희가 차 앞을 막아섰다. 아, 이 자식아. 어미한테 이럴 거야? 민우가 창문을 내렸다. 어머니, 비켜주세요. 김장 끝내고 가라고. 아내가 죽어가는데 김장이 뭐가 중요합니까? 민우가 경적을 울렸다. 경희가 놀라서 비켰다. 차가 출발했다. 뒤로 보니 경희가 마당에 홀로 서 있었다. 주변에는 엎질러진 양념과 배추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이웃들이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고 지켜보고 있었다. 민우는 앞만 보고 운전했다. 옆자리에 서윤이 작게 중얼거렸다. 미안해. 미안할 거 없어. 내가 미안해.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내가 몰라서, 내가 바보 같아서. 차는 병원을 향해 달렸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탈수 증상이 심각합니다. 면역력도 많이 떨어졌고요. 심각한 건가요?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항암 치료 중인 환자분이 이렇게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 상태로 계속 방치했으면 치료 시기를 완전히 놓칠 뻔했어요. 의사의 말에 민우가 얼어붙었다. 치료 시기를 놓칠 뻔했다고요? 네. 지금 당장 입원하셔야 합니다. 최소 3일은. 서윤이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민우가 아내 옆에 앉았다. 손을 잡았다. 갈라지고 부어오른 손. 여보, 미안해. 내가 몰랐어. 괜찮아. 내 잘못이야. 무슨 잘못? 내가 뭘 잘못했어? 어머님 말씀 안 들어서. 그게 잘못이야?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가 잘못한 거야. 아니, 나도 잘못한 거야. 내가 옆에 있으면서 왜 몰랐을까? 서윤이 눈물을 흘렸다. 이제 김장은 어떻게 해? 김장? 그딴 건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동네 행사고 뭐고 다 집어치워. 내가 제일 중요해. 민우가 서윤의 손을 꼭 잡았다. 병실 밖에서 민우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다. 경희에게서 온 전화였다. 민우는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김장 어떻게 할 거야? 내일이 행사날인데. 민우가 문자를 보고 휴대폰을 던져버렸다. 이틀 후 서윤이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다른 데 갈 수 없을까? 민우가 말했다. 어디로? 모텔이라도. 일단 어머니 안 계신 곳으로. 돈은 내가 어떻게든 할게. 하지만 결국 집으로 돌아갔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이 조용했다. 경희는 방에 들어가 있었다. 마당을 보니 김치 대야들이 그대로 있었다. 양념 바른 배추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썩은 냄새가 났다. 다음 날 아침 경희가 마당에 나와 있었다. 혼자서 김치를 정리하고 있었다. 민우야,
네. 이거 좀 도와줘. 싫은데요. 경희가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뭐라고? 도와드릴 수 없어요. 내가 내 아들이잖아. 아들이라고 해서 뭐든 해야 합니까? 민우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경희의 얼굴이 붉어졌다. 요 며칠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이제 와서 말대꾸야? 말대꾸가 아니라 당연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김장은 어떻게 하라고? 어머니 혼자 하시든지 아니면 버리시든지. 그때 서윤이 마당으로 나왔다. 자기야, 그만해. 여보, 들어가 있어. 언니. 유진이 거실에서 나왔다. 배가 더 불러 있었다. 언니, 괜찮아? 응. 힘들었지? 나도 도와주고 싶었는데. 유진의 말에 민우가 끼어들었다. 도와주고 싶었으면 도와줬어야죠. 오빠, 나 임신 중이잖아. 그래서 언니는 암 환자고요. 유진이 입을 다물었다. 경희가 소리를 질렀다. 너희들 다 미쳤어? 집안이 왜 이래? 집안이 왜 이렇게 됐는지 어머니는 모르세요? 민우가 마당에 쌓인 김치 대야들을 바라봤다. 300포기. 아직도 절반이 남아 있었다. 어머니, 이게 뭡니까? 김장이지. 이게 정말 필요했습니까? 당연하지. 동네 행사용이야. 아내를 죽일 뻔하면서까지. 경희가 팔짱을 꼈다. 죽긴 뭘 죽어. 좀 힘들었을 뿐이지. 좀이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치료 시기를 놓칠 뻔했대요. 조금만 늦었으면 손 쓸 수 없었대요. 의사들이 늘 그렇게 말해. 겁주는 거야. 겁주는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민우가 소리를 질렀다. 이웃집에서 들릴 정도로 컸다. 경희가 당황했다. 목소리 좀 낮춰. 이웃들이 들어. 듣든 말든 상관없어요. 민우가 김치 대야 하나를 들어 올렸다. 오빠, 뭐 하려고? 유진이 놀라서 물었다.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야를 들고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아, 그거 내려놔. 경희가 소리쳤다. 그만해. 민우가 대야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쿵. 빨간 김치가 사방으로 튀었다. 양념이 바닥에 흩어졌다. 마늘과 고춧가루가 마당에 쏟아졌다. 뭐 하는 거야? 경희가 비명을 질렀다. 이런 김치 필요 없어요. 민우가 두 번째 대야를 들었다. 그만둬. 미쳤어? 쿵. 또 한 대야가 엎어졌다. 빨간 김치가 마당을 뒤덮었다. 이웃집 창문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고개를 내밀었다. 저기 무슨 일이야? 김치를 왜 버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웃들이 다 보잖아. 그만해. 경희가 민우를 막으려 했다. 보든 말든 상관없어요. 민우가 세 번째 대야를 들어 올렸다.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300포기가 얼마나 비싼데. 돈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해요? 쿵. 또 한 대야가 엎어졌다. 그만해. 제발 그만둬. 경희가 울부짖었다. 하지만 민우는 멈추지 않았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모든 대야를 엎어버렸다. 마당이 완전히 엉망이 되었다. 빨간 김치와 양념이 바닥을 뒤덮었다. 이웃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다. 창문마다 얼굴들이 보였다. 완전히 난리 났네. 저게 무슨 짓이야? 부부싸움인가? 경희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내 김치.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어머니가 고생한 게 아니라 서윤이가 고생했어요. 민우가 소리쳤다. 300포기를 혼자 다 했어요. 암 환자가 항암 치료 미루면서.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커졌다. 암 환자라고? 며느리가 암 환자였어? 경희가 얼굴을 들었다. 창백했다. 너 지금. 네.
다 말할 거예요. 어머니가 뭘 했는지. 민우가 서윤을 바라봤다. 여보, 들어가 있어. 내가 정리할게. 서윤이 눈물을 흘리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민우가 경희를 바라봤다. 어머니, 이제 끝났어요. 뭐가 끝났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못 살아요. 민우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경희가 붙잡았다. 어디가? 이거 치우고 가. 어머니 혼자 치우세요. 이 자식이. 경희가 손을 들었다. 민우의 뺨을 치려는 순간 민우가 손목을 잡았다. 때리지 마세요. 뭐? 이제 안 맞을 거예요. 서윤이도 나도. 민우가 경희의 손을 놓았다. 집 안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김치가 그렇게 중요하면 혼자 다시 담그세요. 문이 닫혔다. 마당에는 경희만 남았다. 주변에는 엎질러진 김치가 가득했다. 이웃들이 여전히 지켜보고 있었다. 경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부끄러움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었다. 바람이 불었다. 고춧가루가 바람에 날렸다. 그날 밤 경희는 방에 들어가 휴대폰을 켰다. 손이 떨렸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알 수 없었다. 마당에 널브러진 김치가 눈에 밟혔다. 이웃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경희는 동네 커뮤니티 게시판을 열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다. 여러분께 하소연할 곳이 없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타자를 쳤다. 우리 며느리가 오늘 김장김치를 전부 엎어버렸습니다. 제가 정성껏 준비한 300포기를 아들이랑 같이 다 버렸어요. 동네 봉사용으로 준비한 건데 이제 어떻게 하죠? 사진을 찍었다. 마당에 흩어진 김치 사진, 엎질러진 양념 사진, 게시판에 올렸다. 몇 분 지나지 않아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에요? 며느리가 왜 그랬대요? 요즘 젊은 사람들 정말. 경희가 댓글을 하나씩 확인하며 답글을 달았다. 힘들다고 투정 부리더니 결국 이렇게 됐네요. 더 많은 댓글이 달렸다. 며느리 버릇이 없네요. 시어머니 속 터지시겠어요. 300포기면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경희는 만족스럽게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다. 한편 서윤은 방에서 민우와 앉아 있었다. 여보, 괜찮아? 응. 어머니가 뭔가 하실 것 같은데. 민우의 예감은 맞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친구에게서 온 문자였다. 야, 너희 집 무슨 일 났어? 커뮤니티에 글 올라왔는데. 민우가 커뮤니티를 확인했다. 경희의 글이 보였다. 이게 뭐야? 서윤이 휴대폰을 봤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님이. 왜? 댓글이 계속 달리고 있었다. 대부분 서윤을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참을성이 없네요. 시어머니한테 대들면 안 되는데. 효도를 모르는 것 같아요. 서윤의 손이 떨렸다. 다들 저를 나쁜 사람으로 신경 쓰지 마. 사실이 아니잖아. 하지만 댓글은 계속 늘어났다. 1시간 만에 50개가 넘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출근했다. 회사 복도에서 동료를 만났다. 민우 씨 괜찮아요? 네. 무슨 커뮤니티 글 봤어요. 집에 무슨 일 있었나 봐요? 민우가 굳어졌다. 그게 시어머님이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김장 300포기면. 동료가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하지만 그 시선이 불편했다. 점심시간 또 다른 동료가 다가왔다. 민우 씨 부인분 좀 힘드신가 봐요? 아, 네. 건강이 안 좋아서요. 그래도 시어머니 도와드려야죠. 우리 때는 다 그렇게 했는데. 민우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윤도 집에서 힘들었다. 경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유진만 거실에 있었다. 언니 괜찮아?
응. 엄마가 많이 화나셨어. 이웃들한테 창피당했다고. 미안해. 언니가 왜 미안해? 오빠가 엎은 건데. 유진의 말에 서윤이 고개를 들었다. 그치만 내가 제대로 못해서. 아니야. 언니 잘못 아니야. 유진이 서윤의 손을 잡았다. 근데 언니 정말 많이 아팠어? 응. 좀. 나도 몰랐어. 미안해. 오후에 서윤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서윤 씨 맞으세요? 여자 목소리였다. 네, 그런데요. 저는 같은 동네에 사는 한지수라고 해요. 잠깐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누구시라고요? 커뮤니티 글 봤어요.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서윤이 망설였다. 괜찮아요. 저 사회복지사예요. 가족인권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1시간 후 동네 카페에서 지수를 만났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지수가 명함을 내밀었다. 사단법인 가족인권센터 상담사 한지수라고 적혀 있었다. 커뮤니티 글을 봤는데 사실과 다른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저도 그 동네에 살아요. 며칠 전부터 봤거든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마당에서 혼자 김장하시는 거, 손에서 피 나는 것도 봤어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다들 제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댓글 달아드릴게요. 네. 진실을 알려드려야죠. 그날 저녁 커뮤니티에 새로운 댓글이 달렸다. 저는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입니다. 며칠 전부터 지켜봤는데요. 며느리분이 혼자서 새벽부터 밤까지 김장하시더라고요. 손에서 피가 날 정도로 고생하셨어요. 그분 암 환자세요. 병원 가는 것도 봤습니다. 댓글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암 환자라고요? 그럼 왜 김장을 시킨 거죠? 혼자서 300포기를요? 경희의 방에서 휴대폰을 확인하던 경희가 굳어졌다. 이게 새로운 댓글들이 계속 달렸다. 저도 봤어요. 며칠 동안 혼자 하시더라고요. 시누이분은 임신 중이라고 안 도와줬어요. 너무한 거 아닌가요? 경희가 급히 댓글을 달았다. 그건 오해입니다. 며느리가 자기가 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수가 바로 반박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며느리분이 쉬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시켜주시더라고요. 댓글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시어머님이 거짓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학대 아닌가요? 암 환자한테 300포기요? 경희의 손이 떨렸다. 글을 삭제하려 했지만 이미 너무 많이 퍼졌다. 민우가 퇴근해서 커뮤니티를 확인했다. 여론이 바뀌고 있어. 서윤도 봤다. 하지만 이게 맞는 건가? 당연하지. 진실이잖아. 어머님이 더 화내실 것 같아. 밤늦게 경희가 방에서 나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너희들 뭐 한 거야? 뭘 했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우가 물었다. 커뮤니티에 누가 댓글 달았잖아. 너희가 시킨 거지? 아니에요. 이웃분이 직접 쓰신 거예요. 거짓말. 거짓말 아니에요. 사실이니까 쓰신 거예요. 경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너희가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려고? 어머니가 먼저 거짓말하셨잖아요. 민우가 차분하게 말했다. 서윤이가 엎은 게 아니라 제가 엎었어요. 그런데 왜 서윤이가 엎었다고 쓰셨어요? 경희가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300포기를 혼자 시켰잖아요. 그것도 암 환자한테. 나는 몰랐어. 뭘 몰랐다는 거예요? 암이라는 거 알고 계셨잖아요. 민우의 목소리가 커졌다. 경희가 주저앉았다. 나도 힘들었어. 동네 사람들 체면도 있고
체면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해요? 침묵이 흘렀다. 서윤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저 내일 병원 가야 해요. 항암 치료 시작하거든요. 경희가 고개를 들었다. 그래. 이제 김장은 안 하셔도 돼요. 동네 분들한테 사정 말씀하시면. 됐어. 알아서 할게. 경희가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민우가 서윤을 안았다. 이제 조금씩 나아질 거야. 하지만 서윤은 불안했다. 정말 나아질까? 아니면 더 나빠질까? 휴대폰을 확인했다. 커뮤니티 댓글이 200개를 넘었다. 여론은 이제 서윤의 편이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좋은 일일까? 서윤은 알 수 없었다. 일주일 후 서윤은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 병원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았다. 민우가 옆에 앉아 있었다. 지수가 병실을 찾아왔다. 서윤 씨, 어떠세요? 괜찮아요. 지수 씨 덕분에. 제가 뭐려? 진실을 말한 것 뿐인데. 지수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서윤 씨, 제가 조사를 좀 해봤어요. 조사요? 시어머님에 대해서요. 지수가 서류를 펼쳤다. 인쇄된 문서들이었다. 이게 뭐예요? 민우가 물었다. 지역 김장 봉사 행사 기획서예요. 지수가 첫 페이지를 가리켰다. 제3회 지역 김장 나눔 행사 주최 지역 부녀회 조리 총괄 외부 전문가 섭외 예정. 외부 전문가? 서윤이 의아해했다. 네. 근데 실제로는 누가 김치를 담갔죠? 제가요. 맞아요. 그런데 기획서에는 외부 전문가라고 되어 있어요. 지수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예상 후원금 3천만 원 협찬사 식품, 마트 행사 후 지역 언론 보도 예정. 민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3천만 원이요? 네. 김장 봉사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으셨어요. 3년 동안 매년. 어머니가 돈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부녀의 명의로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장님이 관리하시죠. 서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럼 제가 만든 김치로 돈을 받으신 거예요? 더 있어요. 지수가 다른 서류를 꺼냈다. 신문 기사 스크랩이었다. 지역 봉사의 귀감, 부녀의 오경이 회장 3년 연속 김장 나눔 행사로 지역 사회 공헌. 사진 속에 경희가 김치를 들고 웃고 있었다. 언론에도 나가셨어요. 지역 유명 인사죠. 그게 제 김치였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그리고 이것도 봐요. 지수가 또 다른 문서를 보여줬다. 제4회 행사 기획안 특별 게스트 지역구 국회의원 언론 취재 세계 방송사 확정. 올해는 더 크게 하려고 하셨나 봐요. 정치인까지 초대하고. 민우가 주먹을 쥐었다. 그래서 300포기를 꼭 해야 했던 거구나. 맞아요. 행사 규모가 커졌으니까요. 지수가 서윤을 바라봤다. 서윤 씨, 혹시 시어머님이 당신 경력 알고 계세요? 경력이요? 요리 경력이요. 혹시 전문적으로 하신 적 있어요? 서윤이 잠시 망설였다. 민우가 서윤을 바라봤다. 여보, 사실 말해도 될 것 같아. 서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 청와대에서 일했어요. 청와대요? 지수가 놀랐다. 네. 만찬 준비하는 팀이었어요. 한식 담당 셰프였고요. 청와대 셰프셨다고요? 5년 동안 일했어요. 결혼하고 그만뒀고요. 지수가 한참 서윤을 바라보다 물었다. 시어머님이 아셨나요? 네. 처음부터요? 결혼하기 전부터요. 오히려 그걸 좋아하셨어요. 며느리가 요리 잘한다고. 지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럼 알면서 쓰신 거네요. 네. 서윤 씨 경력을 알면서도
절대 밖에 말하지 못하게 하고 본인이 공을 가져간 거예요. 민우가 끼어들었다. 어머니가 서윤이한테 잘난 척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웃들한테 경력 말하지 말라고. 그거예요. 지수가 손가락으로 기획서를 두드렸다. 외부 전문가 섭외라고 써놓고 실제로는 며느리를 시킨 거죠. 이름도 올리지 않고요. 그럼 이건 계획적인 착취예요. 지수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모르고 한 게 아니에요. 알고도 이용한 거예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는 어머님이 몰라서 그러시는 줄. 아니에요. 다 알고 계셨어요. 민우가 벌떡 일어났다. 이건 용서할 수 없어. 절대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유진이 들어왔다. 배가 더 많이 불러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언니, 유진아, 나 할 말이 있어.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뭔데? 민우가 물었다. 유진이 고개를 숙였다.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엄마가 그러더라. 뭐라고?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언니 암 걸린 거 엄마가 알고 있었어. 그건 우리도 알아. 아니, 그게 아니라 유진이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가 김장 끝나고 치료받으라고 했대.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다. 뭐?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언니가 병원에서 항암 일정 잡았을 때 엄마한테 말했잖아. 그때 엄마가 나한테 그랬어. 유진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암 치료가 급한 게 아니야. 어차피 한 달 미뤄도 똑같아. 근데 김장은 지금 아니면 안 돼. 그렇게 말했어. 거짓말이겠지. 서윤이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 아니야. 내가 직접 들었어. 유진이 서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엄마가 언니 청와대 셰프 출신인 거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 그건 알아. 결혼 전부터 알고 계셨어.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그래서 김장 봉사에 언니를 꼭 쓰고 싶었대. 민우가 유진의 어깨를 잡았다. 유진아, 정확히 뭔 소리야? 엄마가 나한테 그랬어. 언니 솜씨 좋으니까 올해 행사 대박 날 거다. 국회의원도 오고 방송도 나온다. 언니한테 꼭 시켜야 해. 그렇게 말했어. 그럼 암 걸렸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 근데 엄마가 어차피 한 달 미뤄도 똑같다고 했어. 유진이 무릎을 꿇었다. 언니 미안해. 나 알고도 모른 척 했어. 엄마한테 뭐라고 하지도 못했어. 유진아, 나도 공범이야. 엄마가 언니 이용하는 거 알면서도 배 나왔다고 편하게만 있었어. 유진이 서윤의 손을 잡았다. 정말 미안해. 나 인간 쓰레기야. 서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민우가 벽에 주먹을 쳤다. 그럼 전부 다 계획이었다는 거잖아. 지수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확실해졌네요. 무지한 가해자가 아니라 의도적인 가해자예요. 어머니가 그럴 리가. 서윤이 고개를 저었다. 믿고 싶지 않겠지만 사실이에요. 지수가 서류를 정리했다. 이 증거들 법정에 제출할 수 있어요. 법정이요? 네. 명예훼손도 있고 계획적 착취도 있어요. 충분히 소송할 수 있어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해요. 법적으로 대응해야겠어요. 하지만 어머님인데. 서윤이 망설였다. 여보, 이건 더 이상 가족 문제가 아니야. 범죄야. 유진이 일어섰다. 나도 증언할게.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다 말할게. 유진아,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유진이 병실을 나갔다. 복도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이 흐렸다. 정말 다 알고 있었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지수가 대답했다. 민우가 서윤을 안았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서윤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기분, 이용당했다는 사실, 그 모든 것이 계획이었다니. 며칠 뒤 법원 앞 민우와 서윤이 나란히 서 있었다. 손에는 고소장이 들려 있었다. 명예훼손, 학대, 사기. 정말 제출할까요? 서윤이 망설였다. 해야 해. 이대로 넘어가면 안 돼. 하지만 어머님인데, 어머니라고 해서 범죄가 용서되는 건 아니야. 민우가 서윤의 손을 잡았다. 우리 잘못 없어. 당당하게 가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접수증을 받았다. 다음 날 지역신문에 기사가 났다. 청와대 출신 셰프, 시어머니에게 계획적 착취당해 암 환자 며느리에게 김장 300포기, 강요 후원금 3천만 원, 정치 행사 이용. 기사가 온라인에 퍼졌다. SNS에서 화제가 됐다. 댓글이 폭발했다. 이건 범죄 아니야? 청와대 셰프였다고? 그 실력을 이용만 하고 암 환자한테 이럴 수가 있나? 여론이 들끓었다. 경위는 집에 틀어박혔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이웃들이 수군거렸다. 부녀회장님이 저런 분이었다니. 거짓말까지 하시고. 경위는 부녀회장직을 사임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한 달 후 서윤은 항암 치료 2차를 마쳤다. 몸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마음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여보, 이거 봐. 민우가 휴대폰을 보여줬다. 작은 원룸 매물이었다. 여기로 이사 가자. 새로 시작하자. 하지만 돈이. 보증금은 내가 대출받을게. 월세는 내 월급으로 충분해. 미안해. 미안할 거 없어. 이게 우리 인생이야. 일주일 후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방 하나, 부엌, 화장실.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자유로웠다. 좁긴 하지만 우리 둘이 살기엔 충분해. 민우가 짐을 정리하며 말했다. 응, 좋아. 서윤이 창문을 열었다. 햇살이 들어왔다. 여보, 나 뭘 하면 좋을까? 뭐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하고 싶은 거. 서윤이 부엌을 바라봤다. 작은 싱크대, 두구 가스레인지. 김치 담가볼까? 김치? 응. 이번엔 내가 먹고 싶어서 담그는 김치. 민우가 웃었다. 좋아. 배추 사올게. 다음 날 민우가 배추 한 포기를 사왔다. 단 하나. 이것만? 응. 우리 둘이 먹을 만큼만. 서윤이 배추를 다듬었다. 손놀림이 편안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었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였다. 양념을 만들었다.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 정성껏 섞었다. 배추에 양념을 발랐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맛있겠다. 민우가 옆에서 지켜봤다. 아직 익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맛있어 보여. 내가 만든 거니까. 김치를 작은 통에 담았다. 냉장고에 넣었다. 며칠 후에 먹어보자. 응. 일주일 후 김치가 익었다. 저녁 식탁에 김치찌개를 끓였다. 방금 담근 김치로. 와, 냄새 좋다. 맛있을까? 당연하지. 두 사람이 김치찌개를 먹었다. 진짜 맛있다. 민우가 감탄했다. 정말? 응. 이게 진짜 내 김치구나. 서윤이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그러게. 이게 내 김치네. 며칠 후 지수가 찾아왔다. 서윤 씨, 제안이 하나 있어요. 제안이요? 김치 사업 해보는 거 어때요? 사업이요? 네.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거예요. 서윤의 김치 이런 식으로. 민우가 관심을 보였다.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서윤 씨 경력이면 충분해요. 청와대 출신 셰프가 만든 김치라고 하면 사람들이 관심 가질 거예요. 하지만 돈이 저희 센터에서 소액 창업 지원해드릴 수 있어요. 조건 없이요. 서윤이 망설였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당신이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일주일 후 서윤의 김치 온라인 쇼핑몰이 문을 열었다. 민우가 밤새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서윤이 김치를 담갔다. 첫 주문이 들어왔다. 여보, 주문 왔어. 민우가 소리쳤다. 정말? 응. 김치 2포기. 서윤이 정성껏 김치를 포장했다. 편지도 썼다. 정성껏 만든 김치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마이너스 서윤 올림. 택배를 보냈다. 이틀 후 첫 후기가 올라왔다. 정말 맛있어요. 시어머니가 만든 것보다 훨씬 맛있다고 남편이 그러네요. 서윤이 후기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왜 울어? 좋아서요. 내가 만든 걸 누군가 좋아해 주시니까. 주문이 하나둘 늘어났다. 한 달 후 기사가 났다. 암투병 중인 청와대 출신 셰프의 재기 시어머니 학대 이겨내고 사업 시작 서윤의 김치 SNS서 화제. 주문이 폭주했다. 하루에 50포기씩 주문이 들어와. 민우가 놀랐다. 50포기요? 응. 혼자서는 못하겠어. 도와줄 사람 구해야 할 것 같아. 서윤이 지수에게 전화했다. 도와줄 분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제가 아는 분들 연결해 드릴게요. 일주일 후 2명의 아주머니가 합류했다. 모두 힘든 시기를 겪은 분들이었다. 서윤의 이야기에 공감했다.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감사해요. 함께 김장을 했다. 이번엔 즐거웠다. 서윤 씨, 솜씨가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다 같이 하니까 재밌어요. 세 사람이 웃으며 김치를 담갔다. 6개월 후 서윤은 항암 치료를 마쳤다. 의사가 말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완치 판정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잘 회복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윤이 눈물을 흘렸다. 병원을 나오는 길에 민우가 물었다. 여보, 뭐 하고 싶어? 화분 사고 싶어? 화분? 응. 배추 키워보고 싶어. 꽃집에 들어가 작은 화분을 샀다. 배추 씨앗도 샀다. 집에 와서 씨앗을 심었다. 잘 자랄까? 당연하지. 내가 키우는 건데. 일주일 후 작은 새싹이 났다. 나왔어. 서윤이 기뻐했다. 우리 배추다. 그러게. 우리가 키운 거. 배추가 자라는 동안 서윤의 김치도 자랐다. 직원이 5명으로 늘었다. 작은 사무실도 얻었다. 1년 후 서윤은 김치 명인으로 인정받았다. 지역 방송에 출연했다. 비결이 뭔가요? 기자가 물었다. 정성이요. 그리고 자유. 자유요? 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요. 방송이 나간 후 주문이 더 늘었다. 어느 날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서윤아. 경희의 목소리였다. 서윤이 잠시 멈췄다. 어머님, 잘 지내냐? 네. 방송 봤다. 잘하고 있구나. 침묵이 흘렀다. 서윤아, 미안하다. 경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너무 잘못했어.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는 말하고 싶었어. 서윤은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그래, 너도. 전화가 끊어졌다.
민우가 물었다. 누구였어? 어머님이었어. 뭐라고 하셨어? 미안하다고. 용서할 거야? 서윤이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야.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래. 내 마음이 중요해. 창밖을 보니 화분에 배추가 제법 자라 있었다. 우리 배추 많이 컸네. 그러게. 이제 김치 담을 수 있겠어. 이 배추로 우리끼리 김치 담아 먹자. 좋아. 서윤이 화분을 만졌다. 배추 잎이 싱싱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네. 뭐가? 모든 게. 이 집도, 이 사업도, 이 배추도 다 내가 선택한 거. 민우가 서윤을 안았다. 그래. 이제 진짜 내 인생이야. 저녁 두 사람이 작은 식탁에 앉았다. 서윤이 만든 김치찌개가 김이 모락모락 났다. 맛있겠다. 먹어봐. 민우가 한 숟가락 떴다. 역시 최고야. 그치? 서윤이 웃었다. 진심으로. 창밖으로 겨울 해가 지고 있었다. 하지만 방 안은 따뜻했다. 김치 냄새와 웃음소리가 작은 원룸을 채웠다. 서윤은 생각했다. 이게 행복이구나.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것.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그게 진짜 김치였고 진짜 인생이었다.